이야기는 조선 말기 경상남도 하동평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곳에는 최참판댁이 있다. 한때 지역에서 부와 명망을 동시에 지녔던 양반 집안이지만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압박 속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이 소설은 바로 이 최참판댁과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집안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곧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전쟁을 지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민중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희가 있다. 최참판댁의 외동딸로 태어나 고귀한 혈통과 교육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 윤씨의 죽음과 아버지 최치수의 몰락 이후 삶의 고난 속에 던져진 인물이다. 서희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부조리와 어른들의 이기심을 목격하며 자란다. 그녀는 점차 의지 강한 여인으로 성장하며 개인의 운명을 넘어 민족과 시대를 생각하는 인물로 변화해간다. 한편 평사리 마을에는 양반, 머슴, 상놈, 백정, 기생 등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인물들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과 질투, 배신과 우정, 충성심과 탐욕이 뒤엉켜 있다. 용의와 길상 같은 머슴 출신의 인물들은 단지 주변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며 소설의 긴장과 깊이를 더한다. 최참판댁이 몰락하면서 평사리는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지주제의 붕괴, 일제의 침탈, 외세의 개입, 민중의 각성 등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시대를 견뎌낸다. 어떤 이는 저항하고, 어떤 이는 협력하며, 또 어떤 이는 외면하거나 도망친다. 일제강점기가 본격화되며 인물들은 고향을 떠나 진주, 부산, 서울, 만주, 심지어 일본까지 삶의 터전을 옮긴다. 서희는 조국의 미래와 민중의 삶을 고민하며 독립운동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조중구 같은 친일 세력과 마주치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무기력함과 희망 없는 현실과 끊임없이 싸운다. 그러나 토지의 진짜 중심은 땅이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재산의 의미를 넘어 존재의 기반이며 민족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일제는 그 땅을 수탈하고 조선의 지배계급은 그것을 방관하거나 이용하며 민중은 그 땅 위에서 끝없는 노동과 투쟁을 이어간다. 땅을 둘러싼 갈등은 곧 인간의 욕망과 정의, 운명과 자유에 대한 철학적 물음으로 확장된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진다. 생과 사, 사랑과 이별, 회한과 부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토지는 거대한 나무의 가지처럼 삶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일대기가 아니라 땅과 사람의 이야기이며 역사를 끌고 가는 민중의 기록이라는 것을. 박경리의 토지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이며 한 민족의 서사이고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숨결이 응축된 거대한 시간의 서표다. 이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사, 조국의 현실, 인간의 본성을 직면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토지는 단지 문학이 아닌 시대의 기록이며 정신의 일기장이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힘은 공간에 있다. 경상남도 하동평살이라는 작은 마을. 그러나 그 마을은 하나의 은유다. 그것은 조선의 축소판이며 조선인의 심리 풍경이자 역사의 축적이 살아 숨쉬는 토대다. 평사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비록 지역적이지만 그 감정과 갈등은 시대 전체에 걸쳐 있다. 이 땅의 민중들이 겪은 아픔과 기다림, 그들이 품은 분노와 희망이 모두 그 작은 공간에서 요동친다. 또한 이 작품은 단순히 땅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땅은 생존의 근거이자 권력의 상징이며 동시에 삶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기반이다. 토지라는 제목은 이 소설의 모든 본질을 함축한다. 땅을 가진 자와 뺏긴 자, 땅을 지키려는 자와 팔아넘긴 자, 땅 위에서 삶을 일궈낸 자와 쫓겨난 자,
그들의 이야기가 곧 조선, 그리고 한국 근대사의 이야기이다. 작품 속 서인은 여성이면서도 당대 남성 지식인보다 더 깊이 있는 존재의식과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여성으로 태어나 제도적 억압 속에 살아야 했지만 그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일군다. 서인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상을 잃지 않고 사랑을 알면서도 의무를 잊지 않는다. 그녀는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강인한 영혼이다. 이처럼 토지는 다양한 인물 군상을 통해 인간 존재의 다층성과 삶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지주와 소작인, 기생과 노비,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상인과 유랑자, 선비와 무지렁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적 배경을 지닌 캐릭터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삶과 감정을 지닌 하나의 세계다. 그들 각자의 신념과 선택은 작가가 의도한 선악의 구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박경리는 그 수많은 인물을 다루면서도 한 사람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 머슴 길상이 겪는 분노와 자부심, 기생월선의 내면에 자리한 정결함, 친일로 기울어가는 조중구의 치밀한 계산까지. 그녀는 인간을 단편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는 인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끝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이 토지가 지닌 문학적 깊이다. 이 작품은 또한 시간을 품은 소설이다. 단지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상처와 성장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천천히 보여준다. 어떤 이는 같은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남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하고 어떤 이는 짧게 스쳐 지나가지만 그 한순간의 말과 행동이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다. 시간은 이 소설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을 변화시키는 주체이자 사건의 심연이다. 토지를 읽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인물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그물망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따라가는 일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때론 인연이고 때론 배신이며 때론 사랑이자 죄책감이다. 이 관계들은 단순히 서사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두움과 빛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된다. 서희와 길상의 관계는 그런 관계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고요하게 독자의 마음을 흔든다. 서희는 양반 가문이 귀한 딸이었고 길상은 최첨판댁의 머슴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했고 시대가 휘몰아치는 동안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본다. 그들의 관계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구조를 보여준다. 애정이면서 존경이고 기다림이면서 이별이며 삶에 대한 연대이자 그리움의 표상이다. 이 소설은 역사 소설이지만 단순한 사건 나열은 철저히 피한다. 을사늑약, 국권 피탈, 3.1 운동, 만주로의 망명, 친일 세력의 득세, 해방과 분단까지 이 거대한 사건들은 인물들의 감정과 결정에 조용히 스며든다. 박경리는 그 사건들을 소설 밖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이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하여 역사는 단지 배경이 아닌 삶의 파도처럼 다가온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독자에게 공감이라는 경험을 준다. 예컨대 서희가 일본 유학을 떠나며 조국의 현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과정, 그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이들과 만나면서 겪는 희망과 절망의 교차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다가온다. 독자는 서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느낀다. 문학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전달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 토지는 또한 악인을 단순히 악인으로 그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조준구이다. 그는 작품 초반부터 권모술수에 능하고 배신과 야망으로 인물들의 삶을 흔든다. 그러나 작가는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의 과거와 욕망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려낸다.
이는 단지 캐릭터